일단은 서울시 교육감 뭐 전부 다 여야 뭐 비슷한 예상대로 그냥 나온 거죠. 네. 지금 부산금정 강화, 전남,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뭐 다 예상치대로 나온 거예요. 크게 이변이 있었던 건 없었고 일단 이변을 만들 만한 투표율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투표율이면 어쨌든 지지층, 고정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애초에는 서울시 교육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준혁 후보가 투표율이 낮으면 훨씬 조직된 표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 전에 진보 교육감이 10년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은 좀 어렵지도 않겠냐라고 하는 예측도 있었는데 서울시 교육감에서도 정근식 후보가 50%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거의 뭐 가져갈 때를 가져갔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지금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수에서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단일화마음은 이기는데 맨날 단일화를 못해서 지지 않느냐. 단일화를 하려면은 이 정당이 공천하는 걸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단일화를 어쨌든 간에 뭐 이번에도 뭐 100%는 못했다 이렇게 뭐 볼멘 소리를 하긴 하지만 보수 단일화 했습니다. 자기들이 플랜카드에 우리 보수 단일화 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고 막 금배지 달듯이 뭐 그것도 막 달았어요. 축 당선 달듯이. 네, 난 당선된 줄 알고. 근데 아무튼간에 그렇게도 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거의 1대1 구도 만들어 갖고 했으나 그런데도 보수 후보가 지금 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보수 진영은 상실감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교육감 선거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아, 교육감 선거는 의미가 교육감 없다. 직선제를 없애자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선거 참여 열기와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투표율도 이번에 높았던 거고.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까지는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제 조직표의 위력이 낮아지지만 다 같이 모든 투표율이 다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은 역시 그런 조직표의 위력이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국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든 사람이 투표 참여하면 당연히 조직된 쪽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민주당 표가 확실하게 이제 조직이 된 측면들이 이 힘을 발휘하면서 조직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는 거고 조직표 승부가 되니까 사실 진보당이 약진할 수밖에 없죠. 거기 진보당은 조직표인데다가 제가 농사를 다 져버렸잖아요, 거기가. 화요일 날 영광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화요일 날 영광 갔다 왔었는데 무슨 일로? 뭐 다른 취재 때문에 네, 다른 취재 갔었는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영광의 시내가 영광이 한 5만 좀 이따 그 취재도 얘기하죠. 네, 영광이 한 5만 정도 되는 데인데 제일 번화한 사거리에 양쪽 그러니까 귀퉁이에 4명이 차를 다 대놓고 서로 그러면 소리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 선거전을 피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여기 5만 명밖에 없어갖고 후보가 손을 들면 아는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다 대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4명이 서로 뭘 잘못했다고 이거를 하는데 이 소리가 다 겹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내니까. 그래서 여기가 재밌었겠다. 선거가 뜨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쨌든 투표율도 엄청 높았죠. 네, 높았고 3분지계가 거의 되는 그러니까 진보당 굉장히 약진했고 그 여기에 지금 투표 결과에 이 재밌는 포인트는 진보당이 그래서 2등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결국은 투표율이 아주 높아지면은 조직의 승리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다 이런 정도지만 역시 최대의 어떤 그 화제가 되는 데는 보수가 유리했던 지역인 건데 부산금정. 부산금정의 경우에는 거의 20% 이상 이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예. 요거는 그렇지 않아도 이 선거구는 원래 어려운 데인데 거의 이제 표심은 이 서울로 따지면은 강남이나 서초에 준할 정도의 보수세가 이제 강한 지역이다. 예. 요렇게들 해석을 했던 데인데 부산에서도 좀 잘 사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어쨌든 보수적인 그런 이 정서가 있는 그렇죠. 그런 데인데 이 지역에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것들 등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커서 투표하러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특히 여기서 안 나오면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 6번이가 가가지고 뭐 직접 이제 여기다가 그랬죠. 물량을 다 투입한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보수 결집이나 이런 게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서 원래 실력대로 나온 거다. 이 보수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강화가 이제 좀 특이한데 조선일보의 표현에 의하면은 여기는 한 20%로 이겨야 되는데다 보수가. 근데 한 8.8%인가 차이로 지금 이긴 거잖아요. 그래요? 예상보다 작은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일부 민주당의 선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협적인 부분이 있다. 보수가 보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호남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수도권 뭐 PK는 전 엮어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예. 뭐 호남에서는 사실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의 주도권 싸움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고,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민주당 중심으로 호남에서는 선택을 받은 결과고요. 수도권에서는 명확하게 민심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이 5% 정도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예. 이 강화에서 8% 차이밖에 안 났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35%를 얻은 분이 42%까지 7%를 더 얻은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인 즉슨 수도권 선거에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해볼 데가 없다라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 민심은 명확하게 확인이 됐다는 거고, 전 이 부산이 참 뼈아픈 부분이라고 보는데, 부산에서 직전 구청장이 같은 곳에서 62% 얻었습니다. 2년 전에. 그랬구나. 그리고 지난 총선이죠. 총선에서 당선된 분이 56% 얻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희련 후보가 61%로 더 얻었어요. 그랬네. 그러면 이 표심은 뭘까? 총선보다 사실 전 윤석열 대통령 더 못했고 예. 한동훈 대표 더 못했다고 전 평가를 하고 수도권 민심에서 이렇게 보는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뭔가 윤석열은 싫지만 이재명 대표 더 싫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아직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라는 그 표심이 저는 조금 더 이 윤 후보에게 표가 더 국민의힘이 몰렸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민의힘은 두석 지켰으니까 본인들 그 수성은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성과라고 평가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보수는 더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렸거든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원래 이번에 다 졌으면 그냥 짐 싸서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예. 뭐 칠불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네. 회귀했어야 되는데, 아직은 대표를 지킬 만한 여유와 룸은 생긴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아마 친한계들이 오늘부터 그렇겠지. 엄청 방송 나가서 김건희, 윤석열 타도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보수를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더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면으로 전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그 보완을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두 문장만 하자면은 예. 지금 그래서 친한계 내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 길에 대해서 공략법을 찾은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략법이 무엇이냐?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안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과 뭐 이런 거 아니었느냐.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얘기를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다. 아니 근데 보시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선거 딱 끝나니까 이거 불기소 때릴 거라 우리가 다 예상했어요. 예. 이분은 그냥 초지일관되신 분입니다. 그렇죠. 구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구수한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뀌고요. 9년을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뚜껑 열리면 조금 더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댈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지지율로 전 나타났다. 표심으로 나타났다. 뭐 보수 유권자의 생각합니다. 한동훈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한동훈한테 좋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인규 변호사 말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수가 공멸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절대 안 받을 거기 때문에 한동훈의 요구를.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은 결국 공멸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그 승리의 저주라고 보는 예. 거죠. 이게 이겼는데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예. 원래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망할 조짐이 보이면요. 콱 망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도 예. 물에 빠졌다. 바닥 치고 올라오면 살거든요. 근데 예. 이게 지금 망해가던 찰나에 또 살짝 살려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오히려 승자의 저주, 승리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보수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수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예. 한 것 같은데 이 보수 진영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난 총선에서는 크게 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매칭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기대는 일단 다음 뭐 대권 주자, 뭐 정권 재창출은 모르겠고 일단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정리를 해봐라. 일단 여기까지예요. 일단은 여기까지고 다음 얘기는 김건희 여사를 일단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 문제다. 요건데 예. 근데 지금 신은기 변호사 말씀은 그 고개를 넘기 전에 꼬꾸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